안녕하세요. 5분 책소남 안태석 안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어 볼 주제는요. 독서가 힘든 5가지 이유입니다. 독서가 힘든 이유를 알아야 독서해야 될 이유를 그 안에서 찾을 수 있겠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뇌는요 아주 단순한 체계입니다. 그리고 뇌는 수능적이라서 어떤 정보를 얼마나 꾸준히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로 결정이 됩니다. 독서와 뇌도 마찬가지겠죠. 왜 독서가 힘드냐면 독서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가 나에게 충분하지 않거나 또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하게 훅 들어왔을 때 우리는 독서가 버겁게 느껴지고 나와는 맞지 않은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뇌가소성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는데요. 뇌가소성은 인간의 두뇌가 경험에 의해서 변화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면 독서가 힘든 이유는 내가 독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됩니다. 독서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서에 대한 아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뇌 가소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책을 막 읽기 시작했던 초창기 때 한 책을 읽다가 3분 만에 덮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머리가 너무 지끈거리고 좀이 쑤시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뇌 가소성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책을 읽으려고 하니까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때는 몰랐죠. 이게 자연스러운 증상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이게 내 의지가 약해서라기보다는 일단은 내 뇌가 독서하는 나에 대해서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독서의 경험, 독서하는 시간의 양을 조금씩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뇌 가소성은 높아진다는 말도 되겠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솔루션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게 팩트는 아니에요. 팩트는 아닌데 내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선입견이죠. 독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독서를 하다 보니까 독서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감이라기보다는 저 자신에 대한 두려움, 불만족스러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안 될 거야. 내가 무슨 독서야. 나는 책과는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아. 또 읽다가 알겠지. 책 내용이 기억나는 것도 아니고 등등. 이런 자기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독서의 필요성은 점점 더 나에게서는 사라지고 독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기 인식의 문제가 독서를 힘들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게임을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비결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습관을 만들었는지. 그런데 독서에는 참 습관이 생기지가 않죠, 쉽사리. 그래서 제가 이 게임과 독서의 차이점을 한번 좀 적어봤어요. 이걸 자세히 설명을 못 해드리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게임은 투자 대비 효율이 좋다. 단돈 500원에 1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몰두할 수 있다. 그런데 독서는 비용부터 세다. 게임은 이미지 컨텐츠다. 오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독서는 텍스트 컨텐츠다. 문자 해독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렵다. 게임은 반응 속도가 빠르다. 인풋과 아웃풋의 거리가 짧다. 그런데 독서는 꾸준하지 않으면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다. 게임은 생각을 죽이는 활동이다. 아무 생각 없이도 마우스와 키보드를 조작할 수 있다. 그런데 독서는 죽은 생각을 소생시켜야 되는 활동이다. 어찌 쉬울 수 있겠는가? 게임의 성과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최고 레벨로 올라가야만 한다. 자기 만족도가 게임의 목표다. 그런데 독서는 이타적이다. 독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되고 영향을 끼친다. 삶의 변화와 이타적 삶이야말로 독서의 진정한 목표다. 제가 절대 게임을 비하하려고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 독서의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겠느냐. 결국은 이 습관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독서는 점점 나에게는 숙제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습관을 만들어 가기 위한 왕도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독서량을 늘려가는 수밖에는 없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또 습관과 관련된 좋은 책들이 너무 동기부여가 잘 되는 책들이 유명한 작가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출간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다음 책 소개 영상 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서 습관이나 독서 자세는 우선 그 시간의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습관을 형성해 나가기 위한 프로세스를 밟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독서 자세부터 만드시라는 겁니다. 자세가 잡혀야 됩니다. 어쨌든 책을 들고 다니거나 자리에 앉아서 버티는 시간을 늘리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을 읽어 나가야 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읽기 위한 나의 자세를 잡는 습관을 만드는 일, 요거를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습관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습관이 가능하려면 사실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느냐가 아주 결정적인 요소인데요. 최근에 나온 헤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웬디 우드 저자의 헤빗이라는 책은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의지를 발휘할 수 있고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환경의 부재, 이것이 문제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는요, 아주 상당히 앞서간 교육 철학이었던 거예요. 이 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위해서 어머니가 이사를 계속 다녔던 거죠. 여러분들의 의지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의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셔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들면 독서하는 그룹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도서관 근처를 또는 서점 근처를 계속 들락날락 하시거나 또 책을 읽는, 그리고 책을 읽고 변화된 분들 옆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그런 조언을 받고 또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기회는 그냥 오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급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죠. 그런데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고요, 그것이 5년 후, 10년 후에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전 준비, 예방 대책을 오늘 하루,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을 잘 하지 않아요. 미래를 위한 투자를 우리가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다. 이 긴급성의 문제는요, 머나먼 미래에 대한 추상적인 막연한 기대들을 가지게 만들지만 정작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책임성은 많이 약화시킨다는 거죠. 인공지능의 시대가 곧 도래하는데요, 점점 갈수록 디지털 시대 속에 아날로그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들, 또 책을 읽고 생각하고 또 삶의 변화로 가져가고 또 그것을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해 나가는 이 시대 속에서 새롭게 통찰하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의 힘으로부터 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5가지 한번 다시 짚어보자면요, 뇌과학적인 이유, 그리고 인식, 선입견의 이유, 습관의 이유, 환경의 이유, 긴급성의 이유, 독서하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잘 돌아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독서해야 할 이유, 또 독서할 수 있는 그 비결들을 함께 또 찾아 나가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